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틀린으로 로또 번호 생성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Create New Project 하시고 Empty Activity, 즉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액티비티를 갖는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로또라고 이름을 짓고요. 언어는 코틀린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인덱싱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인덱싱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앱을 만들 때 보통 메인 화면을 바로 보여주기보다는 스플래시라는 화면을 만들어서 앱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화면을 터치하거나 또는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자동으로 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스플래시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플래시 화면을 만들 때는 New, Activity, Empty Activity, 마찬가지로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스플래시 화면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스플래시라고 짓고요. 우리가 이 스플래시 화면에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요. 사용할 애니메이션은 로띠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띠 애니메이션은 lottifiles.com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로또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로터리라고 검색을 해보죠. 이 애니메이션은 스플래시 화면에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애니메이션은 메인 화면에서 로또 번호 생성할 때 버튼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클릭하고 다운로드 JSON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요. 로띠 JSON 선택하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이 애니메이션도 JSON 형태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됐고요. 하나만 더 검색해 볼까요? 머니라고 검색을 하면 이 애니메이션은 메인 화면 헤더의 애니메이션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JSON, 다운로드가 된 3개의 JSON 파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리소스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리소스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Android Resource Directory에서 타입을 로우 타입으로 폴더를 만들고요. 그러면 로우 타입의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 애니메이션을 복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소스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영문자로 시작을 하고 언더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고요. 이름을 영문자로 시작하도록 바꿔주고 대시 대신에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이름은 반드시 영어 소문자를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는 언더스코어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플래시 화면에
이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는 로띠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되는데요. 로띠 파일 사이트에서 리소스, 오픈소스를 클릭하시면 이 로띠 파일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수 있는 오픈소스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포지토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오픈소스는 로띠 안드로이드. 이것이 안드로이드에서 로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다큐멘테이션이나 FAQ, 헬프, 익sem플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있다고 하네요. 클릭하시고 보시면 로띠 애니메이션은 안드로이드나 iOS, 웹,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클릭하시면 Getting Started라고 해서 디펜던시 추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복사하셔서 com.airbnb 안드로이드 로띠 버전은 3.4.2가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들 파일 여시고 모듈 단위의 앱 그래들 파일에서 디펜던시를 추가하겠습니다. 로띠 안드로이드 SDK의 최신 버전은 3.4.2. 디펜던시를 추가하고 나서는 반드시 Sync Now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는 액티비티 레이어 파일에 가서 우리가 로띠 애니메이션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로띠라고 하시면 com.airbnb 로띠 애니메이션 뷰라는 뷰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매치 패런트로 해서 화면 전체를 다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사용할 리소스는 로우 리소스를 사용할 거고 우리가 프로젝트 포함시킨 로우의 위너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화면 전체를 다 사용하도록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은 유지한 채 전체 화면을 가득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스케일 타입을 센터 크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면서도 애니메이션의 원래 비율을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를 하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루프 옵션을 true로 하고요. 또 오토 플레이 옵션을 true로 하면 이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이면 바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액세스할 거기 때문에 id를 애니메이션 뷰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래시 화면은 앱 실행하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그런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여시고 메인 액티비티에 들어가 있는 이 인텐트 필터를 카피해서 스플래시 액티비티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텐트 필터, 즉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메인 액션에 안드로이드 인텐트 카테고리를 런처라는 카테고리가 정의되어 있는 이 인텐트 필터를 가지고 있는 이 스플래시 화면이 앱을 실행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스플래시 액티비티 화면이 떴고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시작됐고 계속 반복해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스플래시 화면에서는 액션바가 없으니까 이 액션바를 삭제하겠습니다. 액션바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액티비티의 테마를 노 액션바 테마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스플래시 액티비티의 속성에서 우리가 테마를 스타일, theme, app compat, light, no action bar로 선택해 주시면 액션바가 없는 그러한 것이 스타일로 지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제는 액션바 없이 전체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스플래시 화면에서는 화면을 터치하거나 또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자동으로 메인으로 넘어가는데요. 우선 이 애니메이션을 클릭했을 때 메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애니메이션 뷰에 온클릭 리스너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액티비티로 인텐트를 실행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클릭했을 때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스플래시 화면은 한번 보여지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피니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인 액티비티로 간 이후에 다시 이전 키를 눌렀을 때 스플래시 화면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피니시를 해줘야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했다가 종료하기 위해서 이전 키를 누르면 메인 액티비티가 종료되고 스플래시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애니메이션이 보이고요.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전 키를 누르면 스플래시 화면을 종료했기 때문에 스플래시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죠. 자, 이제는 클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한 3초 정도 지났을 때 자동으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가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어떤 특정한 코드 블럭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핸들러에 포스트 딜레이드라는 메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스트 딜레이드에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전달하게 되는데 런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코드 블럭 객체를 전달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지연 시간, 즉 몇 초 후에 이 런너블 객체를 실행할 건지 지연 시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지연된 시간은 3000ms, 즉 3초 후에 이 런너블 객체를 실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이 쳐져 있는 거 보면 디프리케이티드 되었다는 건데요. 디프리케이티드 되었다는 것은 당장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핸들러 생성자가 디프리케이트 되었고요. 파라미터로는 이 런너블 객체가 실행될 스레드를 붙여줘야 되는데 루퍼에 get main 루퍼를 하시면 메인 스레드와 연관된 루퍼를 가지고 와서 이 메인 스레드 쪽에 이 런너블 객체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 3초 후에 이 런너블 객체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런너블은 그 안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런너블이라는 것 자체는 빼도 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고 한 3초 정도 지나니까 자동으로 메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클릭을 해서 넘어간 이후에 또 한 번 메인 액티비티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onClick 리스너에 의해서 메인 액티비티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니시를 통해서 이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종료했다 하더라도 메인 루퍼에 일단 콜백으로 등록한 이 코드 블럭은 3초 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번 메인 액티비티를 띄웠고 3초 후에 다시 한번 메인 액티비티가 뜨는 결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통해서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할 때는 이 핸들러에 붙어 있는 이 콜백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핸들러를 별도로 만들고 런너블 객체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러에 포스트 딜레이드를 호출하고 위에서 만든 런너블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3000ms, 즉 3초 후에 이 런너블 객체가 수행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onClick 리스너가, 즉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핸들러에 remove callback 런너블 해주면 이 핸들러에 붙어있는 런너블이라는 콜백을 삭제하게 됩니다. 즉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핸들러에 콜백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행이 안 될 거고 바로 여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스플래시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3초 이내에 클릭해서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콜백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메인 액티비티가 뜨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액티비티를 만들어 볼까요? 메인 액티비티에도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만들어진 텍스트 뷰는 제거하고요. 마찬가지로 롯디 애니메이션 뷰를 추가하겠습니다. 크기는 매치 패런트에서 전체 영역에 표시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사용될 리소스는 로우 폴더에 있는 money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스케일 타입을 fit start로 해서 맨 위에 붙이고요. 루프 속성을 true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할 거고, 오토플레이를 true로 해서 이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이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배치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수평으로 배치할 거고,
그리고 로또는 숫자 1에서 45 사이의 숫자 6개가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뷰를 6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50dp, 높이도 50dp 정도로 하고요. 텍스트는 우선 7자를 표시해서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24sp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두꺼운 글자, 볼드 타입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는 센터로 해서 이 50dp, 50dp 이 사각형의 가운데 정렬해서 숫자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만 표시하면 심심하니까 동그란 모양의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동그란 모양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소스 폴더 밑에 드로워블에 동그란 모양의 리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New 드로워블 리소스 파일을 하고요. 이름은 로터리 볼이라는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워블에는 아이템에 쉐입을 넣을 거고요. 이 쉐입의 모양은 오발, 즉 타원형, 원형의 모양을 갖도록 할 거고, 여기에 속성으로는 스트로크, 즉 외곽선의 두께는 한 4dp 정도, 컬러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리소스 매니저에서 우리가 컬러를 볼 스트로크라는 이름으로 추가할 거고, 색상은 조금 짙은 파란색으로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죠. 볼 솔리드는 이 원 안에 색칠할 색상을 조금 흐린 파란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색상이 볼 스트로크, 볼 솔리드 추가가 되었죠. 자, 스트로크 외곽선의 컬러는 우리가 컬러서 지정한 것처럼 볼 스트로크로 할 거고요. 솔리드 안에는 색상을 볼 솔리드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곽선은 4dp 정도 두께의 조금 짙은 파란색으로 아웃라인이 잡혀 있고요. 그 안에 내부는 조금 흐린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만든 텍스트의 배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드로워블에 방금 만든 로터리 볼이라는 리소스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잠시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만든 배경, 즉 짙은 파란색의 외곽선을 갖고 약간 옅은 파란색의 내부가 채워져 있는 그런 원을 배경으로 갖는 텍스트 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6개를 만들 건데요. 만들기 전에 수평 마진을 4dp 정도 두고 6개를 만들어 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액세스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디는 넘버 1, 두 번째 것은 넘버 2, 세 번째는 넘버 3, 넘버 4, 넘버 5, 마지막으로 넘버 6,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를 그래비티 속성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내부 컨텐츠들을 정렬하였습니다. 자, 밑에는 버튼을 만들어서 이 랜덤 숫자로 6개의 숫자를 생성하도록 할 건데요. 안에 버튼으로는 롯데 애니메이션 뷰, 그리고 크기는 300dp, 높이는 한 200dp 정도로 하고요. 리소스에는 롯데리 휠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붙이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반복을 하지 않을 거고 또 자동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지 않고 우리가 클릭했을 때만 애니메이션이 한 번 수행되도록 할 거기 때문에 루프 옵션은 false, 오토 플레이 옵션도 false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볼까요? 스플래시 화면에서 한 3초 정도 지난 이후에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 메인 화면 헤더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루프, 추루, 오토 스타트도 오토 플레이도 추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가 뜨자마자 바로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이 시행되고 있고, 가운데에 숫자 6개가 레이아웃 되어 있고요. 밑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한번 수행이 되고 랜덤 넘버로 이 안에 텍스트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스너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를 먼저 부여를 해야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에서 롯데리 버튼에 온클릭 리스너를 통해서 리스너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너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건데요. 롯데리 버튼에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호출하면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6개의 텍스트 뷰에 텍스트를 바꿔줄 건데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롯데리 넘버스라는 어레이를 만들고 어레이 리스트 오브 넘버 1, 넘버 2, 여섯 개의 텍스트 뷰를 갖는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어레이에 for each를 통해서 랜덤 넘버는 우리가 mass라고 하는 클래스에 랜덤이라는 메소드 호출하면 이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0에서 0.9999 사이에 더블 형태의 랜덤 값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에 45를 곱하면 0에서 44.9999 사이에 랜덤 넘버가 발생할 거고요. 2를 더해주면 비로소 1에서부터 45 사이에 랜덤 넘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더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to integer로 해서 인티저 형태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롯데리 넘버스에 있는 텍스트 뷰 어레이에
각각 개별 객체, 즉 it으로 받으면 되겠죠. it의 텍스트는 위에서 생성한 랜덤 넘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랜덤 넘버가 1에서 45 사이로 만들어지고 그 숫자가 이 루프를 돌면서 개별 텍스트 뷰 객체의 텍스트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스플래시 화면이 뜨고요. 약 3초 후에 메인 화면으로 가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시작됨과 동시에 랜덤 넘버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네, 랜덤 넘버로 다시 숫자가 바뀌었고 애니메이션이 한번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때 랜덤 넘버가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돌고 있는 동안 약 한 2, 3초 정도 계속 랜덤 넘버가 발생해서 숫자가 바꿔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 3초 정도 동안 계속 숫자를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한 3초 정도짜리 타이머를 만들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로는 카운트다운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카운트다운이라는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바로 객체를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상속받아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거나 또는 어나니머스 클래스, 즉 익명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익명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익명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오브젝트 하시고 카운트다운 타이머 클래스를 지정하시고 이 카운트다운 타이머에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거는 몇 초짜리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는 타이머를 만들 것이냐 3000ms, 즉 3초짜리 타이머를 만들 것이고 100ms마다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겠다 라고 지정하고 그 해야 될 작업을 이렇게 코드 블럭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타이머에서 정의한 두 가지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시켜주면 되는데요. onTIC은 100ms마다 계속 호출이 되면서 전체 3초 중에 얼마가 남았는지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onFinish는 이 타이머가 다 했을 때 호출이 되는데요. 이 타이머가 다 했을 때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3초 동안 매 0.1초마다 랜덤 넘버가 발생해서 이 6개의 텍스트 뷰에 값이 세팅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 버튼이 클릭했을 때 이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스타트 해주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약 3초 동안 매 0.1초마다 랜덤 넘버로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직을 조금 더 개선해 보죠.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 돌고 있을 때 다시 클릭을 하면 멈추는 그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현재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onClick listener에서 if 로터리 버튼이 is animating 되고 있는지
애니메이션 중이라면,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이 아니면, 애니메이션 중이면 애니메이션을 멈추고 카운트다운 타이머도 취소를 시키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아닐 때 그때만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클릭을 하고 애니메이션이 멈춘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돌지만 애니메이션이 멈추기 전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 즉 애니메이션 시작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로 랜덤 넘버 발생이 멈추고 애니메이션도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또 3초간 애니메이션이 돌죠. 자, 메인 액티비티도 이러한 경우에는 액션바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액션바를 삭제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테마를 No 액션바 테마로 지정을 하면 되죠. 스플래시 화면에서 3초 정도 흐른 후에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랜덤 넘버로 1에서 45 사이의 값이 각각 6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각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로또 번호 생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기능들을 더 추가한다면 충분히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로또 번호 생성 앱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